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막 일방적으로 제품 설명만 듣거나 가격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대화요? 아, 네, 있죠. 사실 고객의 진짜 필요는 모르고 부담만 주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방식 말고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해요. 네, 좋은 주제입니다. 특히 애터미의 그 DQ 대화법, 그러니까 진단 질문이죠. 그거랑 제레미 마이너의 NEPQ라는 프레임워크, 신경 감성 설득 질문,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 DQ랑 NEPQ요? 이름부터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어떻게 질문을 잘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변화해야겠구나 느끼게 만드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게 한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막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그런 대화 기술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 핵심은 뭔가요? 가장 큰 건 역시 관점의 이동이에요. 예전에는 판매만 집중했잖아요. 제품 기능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고.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영업사원들은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를 먼저 꼼꼼히 묻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의사가 보자마자 막 약부터 주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고객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감정은 어떤지, 이런 거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런 고객이 스스로 내 문제가 이거구나,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게 돕는 거죠. 그럼 이 진단 과정에서 질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왜 질문이 그렇게 핵심적인가요? 질문을 하면요,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자기 문제점이나 그 원인,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말하게 되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말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거 문제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죠. 이게 DQ든 NEPQ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좋은 질문은 신뢰를 쌓아요. 신뢰요. 네. 깊이 있는 질문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되죠. 또 제대로 된 질문은 저나 제 해결책에 대한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여주고요. 흥미롭네요. 단순히 뭘 물어볼까가 아니라 어떤 질문이 관계를 만들고 가치를 높일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일종의 프레임워크, 틀이 있어요. 이걸 좀 통합해서 보면요. 네, 프레임워크요? 일단은 상황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애토미 방식으로는 현재 면역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같은 거고, NEPQ에서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현재 상황을 가볍게 묻는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문제 인식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 방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라거나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처럼요. 네네, 문제점을 짚어보는 단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같이요. 오, 이건 좀 강력한데요?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게 하니까. 네,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 인식 질문으로 갑니다.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세요? 혹은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처럼요.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묻는 거죠. 결정 유도 질문인데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요. 강요가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으로요. 와, 정말 단계별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쭉 이끌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네,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하긴 문제는 결국 사람이 겪는 거니까요. 감정을 빼놓을 순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가끔은 내 경험을 살짝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애터미 자료 보면 스토리텔링 기법도 나오는데 이것도 감정적인 연결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스토리텔링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대화할 때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너무 막 열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중요한 건 중립적이면서도 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대화적인 톤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립적이고 호기심 어린 톤. 네, 막 바로 제품 설명부터 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신뢰부터 쌓는 게 먼저예요. 내가 당신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믿음직한 조언자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신뢰받는 조언자. 좋은 말이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론이나 좀 주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비싸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그럴 때 막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면 가격 부분이 염려되시는군요. 혹시 품질과 가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 반박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질문이군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요? 언제가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흔히 듣는 일단 정보나 보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죠? 아, 그것도 바로 보내주기보다는 네,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어떤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될지 같이 이 얘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라거나 찾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라고 되물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죠. 와,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화로 연결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DQ나 NEPEQ 접근법의 핵심은요. 결국 일방적으로 막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짜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정까지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인 거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이게 비단 세일즈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아니면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알고 싶을 때 다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소통하시든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무엇을 제안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요. 상대방이 왜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과연 당신의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